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HCN 새로운 방송이 마련한 신년 특집 대담 진행을 맡은 정화무입니다. 2014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은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작심 3일, 용두 3일이라고 했죠. 잠시 실천을 멈추셨다면 이제 한 달 만에 돌아온 명절 연휴 기간 참 중요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현대 HCN 새로운 방송은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님 모시고 의정평가와 더불어서 2014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칠곡 성주 고령을 지역구로 하시는 이완영 국회의원님 모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완영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위해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예.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예. 새해 인사 덕담과 함께 짧게 좀 예. 해주시죠. HC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칠성구 국민 여러분, 말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 계속되는 사업, 더 올해는 부자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농민, 상인, 또 우리 축산하는 분 모두가 잘 사는 한 해가 됐으면 기원 드리고, 저 역시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2014년 계획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올바른 계획이 서려면 또 올바른 평가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평가하시기에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셨던 활동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 스스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저에 대한 평가 이전에 제가 꿈에 그리던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취임하셔서 국정을 잘 보살피고 계신 점을 저는 첫째로 높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원내 부대표로서 최경환 대표와 함께 의정 생활을 또 열심히 하면서 너무너무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역에서는 제 최초로 우리 의정 보고서를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진을 크게 실어가지고 우리 상계 칠성고 군까지 해서 가가호호 다 이렇게 의정 보고서를 보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아이고 참 잘 만들었다. 또 일도 많이 했네. 또 더 열심히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또 받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보니까 칠성고라고 새로운 신조어를 만드셨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나서 이게 이제 브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7개의 별이 있는 고을이다 해가지고 모두들 쉽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에 한국입법학회가 최초로 제정한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수상한 이 법안을 보니까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입법 대상은 지난해 1회 대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법학과 교수님들이 최초로 제정한 법에 법학회에서 제가 수상했다는 것이 가장 뜻이 있고요. 그것도 이 평가가 보통 그동안 상들이 양적 평가인데 이번에는 통과된 법안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해가지고 10대 법안을 베스트 10 법안을 추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사실 두 가지 법이 들어갔습니다. 근로자 정년 60세 법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고용법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년 60세 법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죠. 이제 앞으로 우리 일하는 근로자들이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고용보험법은 회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무급휴직을 하는 사례가 요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쌍용 자동차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경우에 무급이기 때문에 근로자들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해서 정부에서 6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50%를 무급휴직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주 민생과 직결된 법으로 평가받아서 입법 대상을 받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소속 위원회가 예. 환경노동위원회다 보니까 예.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 활동을 하신 듯 싶습니다. 예. 뭐 지난해 그 이 법안 개정 외에도 예.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하셨을 텐데요. 예. 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면서 활동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해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는 예. 현장을 뛰는 국회의원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환경 쪽에서는 제가 성주에 있는 폐차장까지 지금 다녔고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우리 수도권의 쓰레기가 모두 매립되는 지역 일일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환경 재앙이 되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자원순환 사회 건설입니다. 이걸 위해서 현장을 보면서 하나라도 이렇게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데서 준비를 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도 네. 참 멋진 이제 활동을 기대를 할 텐데 예. 어느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으십니까? 예, 저는 원래 지금 정초부터 매우 기분이 좋고 예. 이 날아갈 듯합니다. 왜냐하면 통일 문제로 해서 제가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인데요. 예. 제가 대정부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 네. 통일로 동북아 번영 중심국가로 새로운 통일 기조 제시를 제가 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20분 했는데요. 이 쉽게 말해서 빨리 통일을 앞당겨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을 갖도록 해서 아마 2040~50년에는 G2 국가가 될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루오션이다 통일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일면부터 지금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통일을 앞당기자라는 거 이렇게 기조를 제시한 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예. 저보고 성견지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제 실천적 과제로서 통일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쉽게 예. 말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대상해서 통일 교육도 좀 많이 하고 독일의 경험을 보면은 동독 같은 경우 서독에도 이래 주민들이 예. 이 통일의 모임을 이렇게 자주 해가지고 통일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칠성구에 지금 다니면서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에서 우리 신부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을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이게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이런 걸 올해는 좀 통일에 좀 매진하면서 전문가들 표현에 의하면 한 빠르면 4~5년 내에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월 3일 날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와대 대통령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대통령님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도 드렸듯이 원래는 통일에 매진을 하면서 또 지역 발전 이렇게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뭐 독일 통일의 예까지 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셨다니까 예. 아무래도 뭐 좋은 통일의 모델을 또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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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일 문제 외에 예. 우리 의원님께서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희 우선은 저는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특히 칠곡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질 좋고 또 자녀 키우기 좋은 특히 또 워킹맘들에 대해서는 또 보육까지 이렇게 잘 어려움 없이 되도록 하는데 좀 더 애를 쓰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와 보면 도시형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분리수거 해가지고 이렇게 재활용되는 시스템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군보다도 이건 좀 앞서가자 이렇게 했고 특히 농촌 지역을 예를 들면 참외나 딸기를 많이 하는 우리 성주 고령에서 이게 부직포 이런 걸 또 농약도 좀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대로 수거해 가지고 깨끗한 농촌에서 우리
농작물이 생산돼야지 우리 소비자들에게 더 평가를 받는다 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선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매진을 할까 합니다. 예. 자, 의원님의 관심사까지 들어봤는데요. 예.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이제 지역이 예. 칠곡, 성주, 고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통합해서 먼저 예. 어떤 부분에 마스터 플랜을 좀 갖고 계신지 예.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저는 그 칠성고 3개군을 좀 통틀어서 항상 염두에 두면서 발전을 했으면 하는 구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한 예를 들면 저희들 지난해 3개군이 동시에 발족을 해서 관광벨트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도 이 용역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3개군이 동시에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관에 우리가 방문해서 그 다음에 성주를 어떻게 가고 그 다음 고령 대가야 문화까지 어떻게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군 관광벨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도 시작했고 또 한편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정책을 이렇게 리드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해가지고 정책 제안 모집 공고를 제가 해놨습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이 제가 상금을 걸어놨습니다. 이 합법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받아가지고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1등이 300만 원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계군의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기대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하나하나 발전시키는 거 그렇게 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요즘 주말 휴일에 이렇게 나들이 하시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 지역 주변에 있는 관광지들을 많이 또 찾게 되는데 예. 사실 이 관광벨트 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군데 갔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예. 그리 녹록지는 않았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예. 이 주변 지역 많이 좀 돌아는 봅니다만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또 이런 부분을 또 구상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 상계군은 이게 대구 구미라는 예. 큰 도시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민들이 찾는 휴양 관광지로서는 저는 적지라고 봅니다. 특히 네. 우리 젖줄 낙동강을 끼면서 우리 성주는 가해산 국립공원, 예. 고령은 대가야 문화, 또 우리 칠곡에는 호곡의 도시 이것을 잘 상계군을 연결해 놓으면은 우리 도시민들이 쉬기도 하고 볼거리도 있고 또 먹거리도 있는 예. 그런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칠곡, 성주, 고령 지역이 예. 농촌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 도시화가 된 부분도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도농 복합 지역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산업이라든가 도시화 근간에서 예.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지역 경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커야 됩니다. 예. 기업이 커야 된다는 것은 우선은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해야 되고요. 있는 기업이 쑥쑥 커나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매출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늘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대구 노동청장 할 때도 슬로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키우자 기업, 늘리자 일자리. 네. 예, 그랬듯이 제가 우리 상계군의 군수님들하고도 또 군 공무원들한테도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키워야 됩니다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칠곡의 경우는 외관 상공단이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또 오평 산업단지도 빨리 개발해가지고 지금 큰 우리 지역 산업으로서 하이프텍스 산업단지를 예. 제가 지금 이미 이제 산업자원부에 예비 타당성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영부를 통해서 그 기재부를 통해서 이제 확정되면 이 프로젝트가 되면 칠곡에 한 4만 명 고용 인력이 나올 거고 매출이 한 1조에서 한 10년 지나면 한 4조 정도 되는 신기술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하고 성주 역시도 이 2산단이 지금 조성 중인데 1산단이 성주가 좋은 입지 조건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찾기 때문에 하고 고령도 역시 다산공단에서 또 우리 쌍림공단 이렇게 해서 많이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구 광역권 철도가 또 예.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이제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또 잘 활용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광역철도가 우리 특히 이제 칠곡을 통과해서 이제 구미로 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외관산업공단역은 지금 예정이 돼가 있고요. 지금 북삼역이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네. 북삼역의 역사 설치를 지금 용역 중에 네. 그때 타당성 조사에서 제가 반영을 하는 작업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칠곡 북삼외관공단에 또 주민들이 한껏 더 편해지고 더 또 살기 위해서 우리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도시에서. 예. 그러면 우리 칠곡도 이제 지금 12만 5천인데 한 15만 넘으면 빨리 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 흡수 효과도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뭐 상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수능을 보면 하는 점수가 좋은데요. 우리 지역에 물론 학생 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 나름대로 특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에 대한 부분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교육을 노동부 근무한 경험자로서 볼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인력, 그러니까 본인의 우선 취업에 관한 문제하고 또 국가 인력 문제하고 관련돼서 이 교육이 돌아가는데요. 제가 노동청장 할 때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분 이런 분들하고 열심히 만나면서 교육 얘기를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뭐 성적만으로 보면 우수 학생이 있고 조금 떨어지는 학생인데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을 가지고 공부만 하라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칠곡에서 지난해에도 제가 순심고등학교나 양목고등학교 이렇게 많이 그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결국 어른이 되면은 자업을 갖게 된다. 그 자업의 준비는 공부를 잘해서도 되고 공부 아닌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스스로 잘 선택해야 되고 부모님도 거기에 맞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성적 우수자들은 좋은 인류대학 가가지고 또 인재가 되고 또 요즘은 우리가 2만 불 이상 넘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우리 뭐 50년대, 60년대 출생하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 그랬습니다. 근데 선진국의 예를 봐도 그렇고 2만 불 넘었으면요. 그 학생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그걸 잡으로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드럼을 치고 싶다. 그러면 드럼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그런 얘기도 하죠. 뭐 게임을 많이 한다고 부모님 혼내잖아요. 그 학생은 잘 하다 보면 게임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게임 프로그래머 멋진 거 하나 내면요. 대박 터집니다. 진짜. 그 학생이 한 번만에 오나가 돼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이나 부모님들 많이 좀 생각하면서 우리 교육도시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의 또 문제가 이 문화적 여건이 좀 충족이 못해서 인근 대구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하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그 문화 측면에서 보면 흔히 이제 뭐 대구 경북이나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서울 사는 분들이 뭐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가는 사람 저는 크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 군에서 주최하는 우리 낙동강 호구평화축제라든지 대가야 문화축제 또 성주에는 생명문화축제 이런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보면 저는 큰 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즐기는 거는 적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그리고 문화 충족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이 좀 더 문화적인 실제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서울에는 그 문화로서 기부하는 분들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좀 초청해 가지고 우리 칠곡 성주고령에
우리 학생들이나 또 문화인, 체육인 이런 분들하고 많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좀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의원님 2014년 계획까지 뭐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대략 이제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마이크를 방청석으로 좀 옮겨서 평소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셨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을 받고 한번 즉석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요, 평소 궁금해하셨거나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서 오신 누군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그 이한영 의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지난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외관 언민이 그동안 정말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53년 살면서 이게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철길 그 소음이 엄청나게 심한데 그걸 그동안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제는 편안하게 새벽에 특히 이제 조용하게 잠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방 아파트 쪽이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외관중학교와 순심중학교 쪽 공사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또 좀 더 확장을 해서 양목과 지천 그 면 지역에도 사실 소음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의원님 아무래도 철길 소음이 좀 심각한 모양이고 심각했습니다. 네네. 우리 어떻게 제가 선거 때도 외관 어민들이 첫 번째로 제가 한테 요구한 게 그거라서 제가 정말 저도 저 스스로 행복함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금만구 회장님 주문대로 제가 철도 시설공단 이사장님하고 소비를 충분히 해서 우선 지금보다 또 2014년 사업에도 추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건 외관 업은 어지간히 커버가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더 또 욕심 주셔가지고 양목, 지천 이쪽도 제가 정말 빠짐없이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2014년도 사업에도 추가하셨다니까 일단 천천히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소음을 줄여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거는 13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예산 또 따로 반영되어 있으니까 진행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분? 저희들 칠곡구는 8개 읍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천면과 동백면이 거의 절반 이상이 재발계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은성이 불만도 많고 은성이 굉장히 높아서 또 이게 보면은 저희들 칠곡군의 발전에도 큰 장애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묶여 있는데 대구시에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다면은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시원하게 확실하게 좀 확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개발 제한 구역이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발전에 좀 지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 특히 칠곡 지역 민원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공무원 할 때는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는 참 그린벨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 동명, 지천 면민들 만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정부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내에 땅에 대한 적성평가를 좀 해서 정부에서는 1단계에서 한 5단계 이제 등급을 나눠서 뭐 1, 2단계 등급은 많이 이제 또 보호를 하고 그래서 뭐 4, 5등급은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등급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그런 작업을 제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침 칠곡군에서도 도시계획 정비사업 계획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로 지금 마을이 많이 형성돼 있거나 창고로 또 많이 쓰고 있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완화가 돼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새누리당 안에서도 손톱 및 가시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뼈 아픈데 이런 걸 우리가 찾아서 해소해 주는 그런 위원 역할도 하는데요.
지금 특히 이제 이 그 축산으로 쓰거나 이런 그 시설들이 이제 창고로 많이 전환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법적이지 못해 가지고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와 좀 충분히 교감을 나누면서 우리 지역에 또 대구시에도 좀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대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이 묶여 있기 때문에 뭔가 대구시에서도 좀 좋은 선물을 줘야 우리가 이렇게 묶어주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작정을 하고 좀 이번에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뭐 좋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혹시 뭐 더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걸 마치고요. 자,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짧은 기간의 의정 생활이지만 2년 동안 제가 지역에 국비 가져온 걸 보니까 1조가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7곳구는 4천억 원 넘는 예산, 성주도 3천억 원 넘는 예산 이런 지역의 군의 살림살이가 좀 넉넉해지는 게 아마 국비가 그만큼 많이 와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말 보람과 또 국민에 대한 사랑을 중앙부처에서 띄었던 그런 경험 또 인맥 저희 아직 행시 동기들이 각 부처에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예산 따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이래서 저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초심으로 항상 잃지 말고 일을 하라는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역구를 관리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관리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사랑과 성원을 제가 받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의견 수렴도 받도록 하고 해서 제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특히 이번에 또 6.4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연초부터 신년 할애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역 국민들의 축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후보를 지지했던 또 선거가 끝나면 군수, 군의원 중심으로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화합되게 가야만이 우리 군의 발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6.4 지방선거 우리가 축제로 끝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과 국회의원 그리고 군수님들과 함께 일치 단결된다면 어느 지역보다도 멋있고 살고 싶은 우리 칠성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국민님 여러분들도 우리 칠성구 자랑 많이 해주시고 또 칠성구에 사는 것이 프라이드를 느낀다 이런 것을 가지시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또 고향에 와서 살고 싶은 분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1년 멋있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예, 의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방청해주신 여러분께도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는 청마의 해죠. 예, 청마의 기운처럼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내달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